자, 오늘은 경영학으로의 초대 챕터 17 이번 책의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네. 예, 금융시장과 투자 부분을 집필하신 최성섭 교수님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재무 전공이고요. 네. 미국에서 재무 전공 박사를 받고 예. 한 30년 그동안 강의를 와. 미국에서 5년, 한국에서 한 25년 오. 가까이. 30년 동안 재무 관리, 재무, 예, 재무 쪽. 예. 주로 이제 금융시장 쪽 이쪽을 강의하셨습니까? 금융시장 강의는 이제 한국에 와서 주로 하게 됐고요. 네. 원래 제 전공은 이제 투자, 아, 투자. 투자론으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네. 그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쪽 논문을 주로 쓰다가 네, 네.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을 음. 포함한 다양한 좀 더 폭을 넓히셨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예. 그 30년 전에 우리 네. 교수님 처음에 이제 그 투자론 또는 금융시장 관련한 강의를 네. 시작하실 때랑 지금이랑 뭐 많이 달라졌죠, 여러 가지. 금융 환경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죠. 제일 이제 중요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 우리 금융시장 주제랑도 좀 관련이 네. 있는데 네. 큰 어떤 트렌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더 그 정도가 심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글로벌화가 더 글로벌화됐다. 글로벌화되고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 금융상품의 고객화 현상이 좀 더 소피스티케이티드, 심화됐다? 심화되고 네. 정교해졌다. 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트렌드라고 우리 이 책에서 쓰신 그 예. 두 가지 특징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렇죠. 것이 이제 하나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실 수가 예, 예.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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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17장 네. 금융시장과 투자 요거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좀 하면 예예 요약을 해주시면. 일단 금융시장도 여타의 다른 시장과 같은 시장이다. 네. 그러면 시장은 수요 공급자가 있고 어떤 상품이 있고. 상품이 거래되는 곳이다. 네. 그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이 거래가 되는 곳이다. 그러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주식이라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은 주식시장이고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채권시장이다. 네. 그리고 주식의 가격, 주가, 채권의 가격은 채권 가격으로도 보는데 그 채권 가격과 네. 금리가 또 밀접하게 1대1의 역의 상관관계가 예 여기 있어요. 보니까 그 역의 네. 관계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예. 채권 가격을 보통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결정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여타의 다른 시장의 수급 원리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된다. 그래서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 떨어지고 또 외환 시장의 경우는 이제 외국 돈의 상대적인 가격이거든요. 외환 시장도 하나의 금융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외국 돈이 거래가 되는 거래가 시장이니까 되는. 그것의 상대적인 가격이 왜 상대적인 가격이냐면 네. 외국 돈과 자국 돈의 그 비율 그러네요. 를 보니까 이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외환 시장만 상대적인 가격 그것이 바로 이제 환율이고 네. 그것도 역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금융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금융 상품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또 움직이는가. 이제 이런 파트는 그렇고 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면 네. 조금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제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딨냐?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어디냐. 보통 많은 주식이 이제 거래소 시장이라는 그렇죠. 데서 예, 거래가 예. 됩니다. 거래소. 예, 예. 그 거래소 시장이라고 하면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중개 있죠. 역할을 네, 하곤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산화됐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소 시장이 그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시장이고 대표적인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면에 채권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채권들이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비율의 채권과 그리고 대부분의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은 장외 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래 시장과는 달리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나요? 진 장소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로 거래를 한다든지 네, 네.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으로, 거래를 네. 한다든지 네.
이런 시장들이 다 장외 시장인데 네.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은 대부분이 장외에서 거래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증권 거래소라는 곳은 이제 주식이 그건 거래되는 거래소 시장을 의미합니다. 거래소 시장. 네,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시장이 크게 봤을 때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버랩이 되는 시장이 파생 상품 시장이거든요. 네. 네. 파생 상품은 나중에 이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조금 네. 설명을 자, 하겠지만 지금 설명해 주시죠. 파생 네. 상품이라는 게 뭐. 일단 파생 상품은 조금 특이해요. 네. 그래서 영어로 파생 상품은 이제 derivatives라고 하는데 데리버티브스. 우리가 derivatives의 어원이 derive라는 영어가 있죠. A 네, 네. is derived from B 그러면 네. A는 B에서 B에서 벗어나 있다. 파생되다. 파생되단가요? 네. 그러니까 A라는 파생 상품은 B라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기초 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이 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네. 분리돼 나왔다. 뭐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예요. 파생 상품은 이제 대표적인 게 선물, 선도, 수합, 옵션 같은 상품들이 있는데 네. 혼자 존재를 못해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의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기초 자산, 뭐 주식일 본 수도 상품. 있고, 그렇죠. 주식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외환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가 지수, 물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뭐 네. 그 영어로 sky is the limit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아주 모든 것. 기상천외한 것들이 전부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날씨, 파생 상품. 그래. 날씨 파생 네. 상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한때 아주 유행했던 파생 상품인데 그 Enron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엔런이요? Enron이라는 회사가 그 망한 회사 망한 아닙니까? 회사죠. 네네. 날씨 파생 상품으로 히트를 쳤다. 그래요? 네. 아. 그 너무 이제 부풀려가지고 너무 파생 상품 쪽에 많이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파생 상품이 있고 그 다양한 파생 상품 시장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이렇게 그 위에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파생 상품도 있고 채권 파생 상품도 있고 외환 파생 상품도 있고 네. 더 복잡하게는 주식, 채권 파생 상품도 있고 주식, 외환, 파생 채권, 상품. 외환 파생 그러니까 거래되는 모든 것엔 다 파생 상품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로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파생 상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예. 지난 30년간 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 그 이유는 뭐죠? 파생 상품이 이렇게 아. 성장하게 되는 게. 파생 상품이 이제 보통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이 이제 스페큘레이트 투기 목적으로 예, 예.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파생 상품 시장은 똑같이 투기 목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더 큰 어떤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죠. 더 큰 자기 돈을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두세 배 벌었다면 예. 자기 예측이 맞았을 경우에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서 집어넣고 100, 200까지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전반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수익률이 높대 그러니까 하이 리턴이라는 거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가 리스크를 크다. 전제로 하는 위험도도 크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파생상품 시장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군요. 하이 리스크다. 그래서 그거를 또 거꾸로 해지 용도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파생상품 보통 금융시장 수업을 하면 네. 파생상품 시장까지는 커버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르. 시간이 많이 모자르죠. 네네. 그래서 파생상품은 별도의 그래야 클래스로, 되겠어요. 워낙 종류도 많고 그렇죠. 뭐 지금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네. 뭐 종류가 너무 그래서 많아서 그건 별도의 클래스를 예, 보통 만들어 한 주도 수업해 갖고는 뭐 그렇죠. 안 될 것 네. 같은데. 예. 그렇죠. 한 학기 과목으로도 파생상품이 사실은 부족하죠. 그 예전에 이제 교수님 30년 전에는 파생 상품이라는 과목이 없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네. 좀 덜 파퓰러했죠. 근데 지금은 지금 거의 학생들이 많이 필수, 네, 많이 필수 과목이 됐고 네.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주가지수 선물 시장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주식 채권 투자도 하기 힘든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파생 상품이라는 게 본 상품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이제 거꾸로 그 파생 상품 이해가 안 되면 본 상품도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최근에 예. 우리은행의 그 예, 사태 있잖아요. DSL, DSL, DLF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파생 상품이에요.
그 파생 상품을 은행에서 판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그 은행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만 듣고 샀다가 예. 이제 큰 코를 다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했는데 파생 상품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고 그렇죠. 예, 수업도 열심히 듣고 예,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래 예. 망할 일이 없겠네요. 네. 네, 그 하여튼 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그 우리가 채권 주식이 사실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우리 금융시장에서 예. 그 이제 상품으로서의 채권과 주식이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영어로 채권을 fixed claim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픽스 클레임. 뭐가 fixed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자율이 고정인 거죠? 아니죠. 이자율은 계속 바뀌는 거고 바뀌는데? 채권의 경우는 미래 현금의 흐름, 네. 구체적으로 미래 현금의 흐름이 이자나 원금의 형태로 오게 되는데 네. 그것이 채권의 경우는 고정이 고정. 됐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미래에 받게 될 것이 이제 뭐 배당이나 네. 또는 뭐 자본 수익이 될 텐데 네. 그런 것들은 고정돼 있지가 않죠. 불확실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채권은 미래 현금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자 원금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네.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률이 네. 주식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거죠. 예. 예. 주식은 그만큼 리스키하지만 네. 그만큼 하이 리턴, 네. 고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 예.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은 게 우리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채권이라는 건 결국 미래의 그 수익률이 고정이 돼 있는데 그게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거래가 되는 거는 어떤 때는 그게 가격이 높았다 떨어졌다 한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채권은 네. 그 미래 현금 흐름은 고정돼 있지만 금리는 계속 바뀌어요. 금리는. 네네. 그래서 이제 재무 수업을 네. 하시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할인율, 네, 그 네, 할인율에 네, 네, 그렇죠. 포함되는 네, 게 네. 금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할인율이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채권의 경우 만기까지 뭐 5년짜리 채권, 네. 3년짜리 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갈 경우에 만기 수익률은 보장이 됩니다. 채권을 채권을 살 가져갈 때. 때는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중간중간에 변한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아. 이 바뀌는 금리에 대해서 뭐 팔고 빠져나간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손해 보고 팔 수도 네. 있고 이익 보고 이익 팔 보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전체적인 현금 흐름은 고정이 돼 있지만은 현금 흐름도 고정이 돼 있고 채권을 사고 그 만기까지의 만기 수익률은 보장이 돼 있다. 네. 예. 네. 그런 그러나 의미에서 안전하다. 예,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금리 아주 없는 건 위험은 있다. 아닙니다. 예. 금리 위험은 있고 네. 만기까지 안 가지고 갈 경우 글쎄 이거는 지금 처음 신입생들한테 조금 그래 너무 예.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 예, 예. 아무튼 그 계속 금융시장 공부를 하시면 예. 네네 그 부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끝으로요 이제 우리 이 챕터 읽다 보니까 예. 금융 상품을 통해서 그 어떤 그 불안전성을 극복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네, 그게 설명해 이제 그 사실은 그 영어로는 네. 시장이 incomplete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네. incomplete하다라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에로라는 경제학자와 디브루라는 경제학자가 에로 디브루 그 이론적인 어떤 모든 미래 시점의 모든 불확실성을 다 이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장을 가상으로 만들고 그런 시장이 예,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콤플리트 마켓이라고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이름을 다 붙였어요. 제거된 시장.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장은 인컴플리트 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우리가 이미 주식과 채권 같은 금융 상품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복잡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예. 바로 이 인컴플리트 마켓에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조금 더 확실한 좀 시장으로 더 컴플릿 쪽으로 한 발 한 그렇죠. 발 나가는 네. 예. 그런 노력이다. 네. 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합리화를 그건 이제 이론적이긴 한데 네. DLF 사태를 보듯이 네. 오히려 그렇게 한 발 한 발 컴플릿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불안전하다. 우리도 투자자도 투자자의 책임도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금융시장과 투자 부분. 저 직접 금융, 간접 금융 하나 빠뜨릴. 직접 그 부분도 그러면 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금융시장이 직접 금융, 직접 금융과 네. 간접 금융이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채권을 발행을 하고 네.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 조달을 하는 금융을 우리가 직접 직접 금융이라고 금융. 그러고 네, 네.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데 그렇게 직접 투자자를 상대로 자금 조달하지 않고 중간에 금융기관을 끼고 간접적으로 금융을 네, 하면 예. 이게 간접 간접 금융이에요. 금융. 예.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은행이 네. 예금이라는 것도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금자는 그렇죠. 예. 상품을 발행을 해갖고 예금자로부터 돈을 돈을 모아서 받아서 이자라는 돈을 가지고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예금이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로부터 기업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마치 주식 채권 발행해서 그것을 산 투자자로부터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시적으로 볼 때는 같은 얘기인데 네. 중간에 금융기관이 개입돼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요건 간접 금융이고 네. 직접 기업이 투자자를 상대하는 금융은 직접 금융.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고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니까 간접이고 직접 호주머니에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것은 그렇죠. 직접이고 뭐 이렇게 그때 보면 왜 되겠습니까?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이 동시에 존재하느냐? 네.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직접 네, 네, 네. 기업을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주식채권을 파는 기업들의 주식채권 가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는 직접 금융으로 네. 들어가는 거고 네. 자신이 없는데 여윳돈은 그렇죠. 있다. 네, 네. 그러면 중간에서 전문가 역할을 대신 그러니까 은행이 결국은 해주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맞습니다. 예. 예, 예. 여기 그림 1번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하신 네,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예, 예.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금방 가네.